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공천 개입한 것에 대해 검찰이 소환 예정인 가운데 김건희가 드디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조사 날짜, 장소, 방법 등의 검찰과 조율 중에 있고 늦어도 6월 3일 대선 선거일 이전으로 검찰이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김건희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천 개입에 대해 조사 예정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뉴스로 찾아뵙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명태균 씨를 통해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 역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최근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법률 대응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과 언제 어떻게 조사를 진행할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김 여사 측과 두 차례 통화하며 지난달 중순 전까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김 여사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날짜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오늘 김 여사 측과 다시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자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6월 3일인 대선 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던 시기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 보도 전에 미리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2021년 7월 내일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라며 보안 유지해달라 부탁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대화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 부탁으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지원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김 여사는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 전 의원 지역구에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과 함께 불소추 특권도 잃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명태균 씨를 통해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 등 각종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을 상실한 만큼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은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역시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의혹 상설 특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안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설 특검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김 여사 관련 상설 특검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명태균 씨 공천 개입 등 사건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점으로 지목돼 왔는데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밖에 서울고검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데 결론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JTBC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누구와 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통화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입니다. 두 사람은 김 여사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1시간 반 또는 2시간 가까이 통화하는 등 자주 또 오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25일 민주당 등이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고조되던 9월 29일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건진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시간은 무려 1시간 33분 9초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10월에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하는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고 동시에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불이 붙었습니다. 10월 하순에 이르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고 심지어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터져 나왔습니다. 김 여사 대외 활동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화제가 된 건 10월 24일. 최은순 씨가 건진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1시간 48분 24초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장시간 통화는 11월에도 이어졌습니다. 11월 6일, 이번에도 최 씨가 건진법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49분 29초 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당 등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명태균이 구속된 직후인 11월 17일엔 건진법사가 최 씨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통화는 38분 36초, 두 번째 통화는 51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두 사람은 47분 41초 동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검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두 사람은 9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두 달 동안 1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은 2023년 12월부터 1년 동안 건진법사와 50차례 이상 연락을 주고받은 19명을 뽑아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가족 또는 측근들인데 국회의원도 1명 포함돼 있습니다. 60차례 가장 많이 연락을 주고받은 정치인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입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강도 표시를 하고 두 사람이 최근까지도 가까운 사이를 이어오고 있다는 주석을 달았습니다. 윤 의원은 JTBC에 최근엔 계엄 등을 거치며 의견이 궁금해 전화했을 뿐 동거래나 인사청탁을 나눌 사이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